안녕하세요.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6시에 전해주시는 아침마다 지혜 칼럼 잘 보고 계신가요? 네,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 많죠.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이 더워지는 날씨에 맞춰서요. 시니어 분들의 여름철 건강관리법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사실 어르신들께 여름이 왜 더 위험할까?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나이가 들면서 이 체온 조절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갈증도 잘 못 느끼신다고 하고요. 네. 그래서 몸에 수분이 부족한데도 정작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. 이걸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오늘 이 칼럼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왜 이런 조언들이 중요하고 또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당신이 이 정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도록 돕는 것이 저희 목표니까요. 자, 그럼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역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, 수분 섭취 얘기가 나오네요. 그렇죠. 뭐니 해도 물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칼럼에서도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물을 좀 마시는 습관,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요. 네, 하루에 한 6잔에서 8잔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게 좋다고 나와 있죠. 근데 여기서 그냥 물을 마셔라가 아니라 갈증을 느끼기 전에 마셔라. 이게 포인트예요. 갈증을 느끼기 전에요. 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로 갈증 감각이 좀 둔해지시거든요. 그래서 몸이 실제 필요로 하는 거랑 내가 느끼는 갈증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시간을 정해놓고 마신다든지 뭐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네요. 맞습니다. 의식적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습관, 이게 탈수나 관련된 다른 문제들, 예를 들면 어지럼증이나 기립성 저혈압 같은 걸 예방하는 핵심인 거죠. 카페인이나 술은 피하라는 조언도 있었어요. 네, 그건 오히려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탈수를 더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진해지는 것도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네네. 수분 섭취만큼이나 실내 환경 관리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던데요. 물론입니다. 특히 요즘처럼 더울 때는요. 에어컨 사용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선풍기 앞에 얼음물을 놓는 것도 방법이고요. 그런 방법도 있군요. 네. 또 낮에는 커튼을 쳐서 햇볕을 좀 막아주고 밤에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죠. 특히 가장 더운 시간대,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조언도 있었고요. 네, 맞아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이 꼭 밖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. 실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실내에서도요? 네, 그래서 만약에 두통이 있다거나 어지럽다거나 아니면 몸이 너무 피곤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이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. 그럼 즉시 좀 쉬어야겠네요. 네, 바로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가서 좀 쉬면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.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. 어떻게 보면 이건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기술을 넘어서 내 몸 상태 변화를 좀 주의 깊게 살피는 습관, 그 자체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거죠.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. 그리고 어린 손주들이나 반려동물 돌보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도 인상 깊었어요. 네. 아이들도 어른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좀 약하고요. 특히 반려동물들은 사람보다 더위에 훨씬 더 취약하거든요. 정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군요. 그렇죠. 특히 한낮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산책시킨다거나 아주 잠깐이라도 차 안에 아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는 거,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. 절대 안 돼요. 네, 명심해야겠습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특별한 비결이 있다기보다는 그렇죠.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중요한 거죠. 내 체온 확인하고 목마르기 전에 물 마시고 집안 시원하게 하고 또 통풍 잘 되는 옷 입고 무리하지 않고 쉬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드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칼럼에서도 여름을 잘 대비하면 이게 힘든 계절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꽤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더라고요. 네, 저도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여름철 생존, 전략 혹은 대비 전략에 가깝습니다.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네, 어떤 질문일까요? 오늘 우리가 강조했던 원칙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거, 갈증 느끼기 전에 미리 물 마시는 거, 또 규칙적으로 쉬는 것의 중요성 같은 것들이요. 이런 것들을 그냥 여름이니까 해야지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혹시 당신의 평소 건강관리 루틴 안으로 가져와서 통합해 볼 수는 없을까요?
아, 그러니까 여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적용해 보자는 말씀이시군요. 네, 이 더위 대비 전략들을 어쩌면 일상적인 자기 돌봄의 좋은 기회로 삼아서 당신의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